미국에서 30년 만에 최대 금리 인상으로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론, 신용카드 등 이자 부담이 줄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3.4%로 2배 오르는 반면 물가는 1% 낮아지고 성장은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비용 증가에 분노하면서도 휴가 계획 자체는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셜 세큐리티 연금에 월 $200, 연 $2,400를 지원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영화 마녀2가 리걸 펠팩스 타운센터 10에서 금요일인 내일 대개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론, 신용카드를 비롯한 각종 부채의 이자 부담이 줄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이자 부담 가중으로 씀씀이를 줄이면 사업체들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고용마저 줄어들어 경기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8년 만에 최대폭인 0.75포인트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에선 그에 따른 주택 모기지, 자동차론, 신용카드 사용 등의 이자가 줄줄이 급등하며 서민들과 중소사업체를 본격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6월 회의에서 단숨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인상한 데 이어 7월에도 0.7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1.5% 내지 1.75%로 급등한 기준금리는 올 연말에는 그보다 2배가 넘는 3.4%까지 오른 것으로 연준은 예고했습니다. 28년 만에 최대폭인 금리 인상이 앞으로 7월과 9월, 11월과 12월 등 4번 남은 회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자 부담이 얼마나 가중될지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벌써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5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주택 모기지의 30년 고정이자율은 프레디맥에서도 전주 5.23%에서 5.78%까지 치솟았습니다. 민간업체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6%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급등은 2008년 11월 이래 35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한 겁니다. 30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을 경우 한 달에 $570, 연간 $6,840나 더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아직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기지 신청은 신규 주택 구입은 전년보다 15%, 재융자는 무려 70%나 급감했고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2.4%, 전년보다는 5.9%나 줄어들어 찬바람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융의 경우 평균 $47,000인 새 차를 구입할 때 통상 4.53%의 이자율에 70개월 할부로 한 달 페이먼트가 $656나 늘어나고 중고차도 $5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카드 1,500종류의 평균 이자율은 6월 현재 19%로 급등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0가 있고 이자율이 16%에서 19%로 올라갈 경우 전체 이자는 $2,450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 부담의 가중으로 미국민들이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게 돼 미국 경제 버팀목인 소비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이미 5월에 마이너스 0.3%를 기록해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마이너스 3.5%로 크게 후퇴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2.4%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올 한 해 3.4% 올라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과 연말까지 1%밖에 내리지 못할 고물가 속에 성장은 1.7%에 그치는 삼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선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3.4%로 오르는 반면 물가는 1% 낮아지고 성장은 1.7%에 그치게 될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민 소비자들과 사업주들은 연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5, 6%대의 고물가 속에 2%대의 저성장으로 고용마저 흔들리는 삼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먹구름 폭풍우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자칫하면 초강력 허리케인에 강타당할 불경기 위기까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8년 만에 최대폭인 0.75포인트나 파격 인상한 데 멈추지 않고 7월에도 같은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새로 수정한 경기 예측에 따르면 첫째 기준금리는 올 연말에 3.4%가 될 것으로 공표해 현재 1.5 내지 1.75%보다 2배 이상 더 올릴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회의에서 한 번 더 0.75포인트 인상하고 9월과 11월에 각 0.5포인트씩 올린 후에 12월에는 추이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파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냉각시켜 물가를 잡겠다는 연준의 시도에도 고물가는 상당히 느리게 진정될 것으로 연준도 시인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현재 6.3%인데 올 연말에는 5.2%로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연쇄 금리 인상에도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으며 물가를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목표치로 삼고 있는 2% 상승은 내년 말 2.6%, 2024년 말 2.2%로 2년 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연쇄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기에 나서며 불가피하게 2% 이하의 저성장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연준은 올 연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말에도 1.7%의 성장률을 내다보며 불경기는 피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민간 경제 분석가들은 가볍고도 짧더라도 불경기를 완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성장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현재 3.6%인데 올 연말에는 3.7%, 내년 말에는 3.9%, 2024년 말에는 4.1%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연준 예측대로 버텨만 주면 불경기를 모면할 게 분명하지만은 각종 경제학자의 테크 분야부터 대량 감원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어 이 같은 시나리오보다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파격 금리 인상도 가능케 해주고 있는 고용시장마저 흔들리면 소비 급냉에 따른 불경기로 악순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은 올여름 물가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행 경비를 지출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비용 상승에도 여행 계획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대신 목적지를 바꾸거나 일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여름 휴가 계획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박남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는 예전만큼 신나지 않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물가 상승으로 써야 할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미 국민의 대화는 이제 여름 휴가보다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회사 스프라우트 소셜이 트위터에 오가는 대화를 분석한 결과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4월과 5월 75% 감소한 반면 휘발유값에 대한 대화는 68%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값에 대한 걱정에도 올해 여름 휴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용 증가에 분노하면서도 여행 계획 자체를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를 보면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에도 여행 예약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트립어드바이저 여행 지수에 따르면 소비자의 77%가 여행 경비 상승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답하면서도 지난 여름보다 40% 더 많은 사람이 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 3명 중 2명은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외식과 옷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여행 웹사이트 더 베케이셔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다가오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 때보다 8%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미 국민들이 여행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보다는 목적지나 휴가 일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비용 상승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을 떠나는 목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물관과 국립공원 방문 같은 교육 목적의 여행은 50% 줄어든 반면 스파 같은 온전한 휴식만을 위한 여행은 늘었습니다. 호텔 예약도 치솟고 있습니다. 라스베거스 호텔의 경우 올여름 객실 점유율이 95%에 달합니다. 미 국민들은 물가 상승에 화가 나면서도 더 많은 돈을 쓸 각오가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 국민들이 팬데믹 기간 늘어난 저축과 제한된 소비로 여윳돈이 아직 있는 만큼 여름 휴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민 6,900만 명이 받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월 200달러, 연 2,400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추진하고 나선 소셜 시큐리티 확장 법안이 가결되면 내년에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들에게 물가 상승분 이외에도 월 200달러, 연간 2,400달러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물가 급등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들 6,910만 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기 시작해 11월 선거 전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중진인 피터 드파지오 연방하원의원과 민주계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사회보장연금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셜 시큐리티 확장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게 1인당 월 200달러, 연간 2,400달러를 긴급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민들이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생활고를 넘길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가결되면 내년에 긴급 지원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매년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를 적용하는 콜라를 통해 매월 연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연금액을 5.9% 인상했는데 그보다 훨씬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8%는 인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사회보장연금의 월 지급액은 1,65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물가 급등을 적용해 8% 올라가면 월 133달러가 오른 1,790달러가 됩니다. 콜라라는 생활비 적용 인상분 이외에 매달 200달러, 연간 2,400달러를 긴급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가 상승분과 긴급 지원금을 합하면 내년 사회보장연금의 지급액은 올해보다 12%는 올라갈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일해서 돈을 벌 때 10년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면 40점을 획득해 받을 자격이 생기며 62세에서 67세 사이에 신청하면 자신이 낸 세금에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많이들 지치실 텐데요. 한여름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액션 영화를 김윤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같이 가자, 나랑.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액션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 긴장감 있는 전개로 주목받고 있는 박훈정 감독의 영화 마니어2가 리갈 페어팩스 타운센터 10에서 17일 금요일에 개봉합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마니어2는 개봉일 전날 관객 26만 6천여 명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영화는 2018년 개봉한 마녀의 후속작으로 전작의 지윤이 사라진 뒤 마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시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들에게 차례로 습격을 당해 초토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소녀와 그를 쫓는 세력들의 대결을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2대 마녀로 신인 배우 신시아가 주인공 소녀를 연기해 초인의 능력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순수함을 가진 반전의 모습을 탁월하게 표현해내 신비주의 분위기를 연기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배우 박은빈, 서운수, 진구, 성유빈, 조민수, 이종석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마녀2는 전 세계 124개국 선판매와 북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11개국에서 동시에 극장 개봉을 확정할 만큼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리갈 페어팩스 타운센터 10에서 17일 금요일에 대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